51사단은 1975년 창설된 보병사단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 방위와 예비 전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내용은 27년 전 육군 51사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위병소에 소련 계급장 군복을 입은 신원 미상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초병들이 수하를 건네기 전 신원 미상의 남자는 군던 백소령이라고 말한 뒤 초병들에게 경례를 받았고, 백소령이라 주장하는 자는 자기가 암구호를 잊었다고 말하며 소초로 들어갔다.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백소령에게 경례를 한 소리를 듣고 소초장인 남정훈 소위가 경례 소리를 듣고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며 맞이했다. 이에 백소령은 추운데 고생이 많다. 최근 군단으로 전입한 백소령인데 지형 숙지를 위해 순찰을 나왔다고 말했고, 남소위는 인삼차를 대접했다. 그 후 남소위는 소초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고, 백소령은 행보관인 도상사를 아느냐, 살고지 소초가 오른쪽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어서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남소위는 부소초장의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빌려줬다. 그리고 후반야 근무 때 같이 순찰 돌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백소령은 그럴 필요 없다. 병사들과 같이 투입해라 라고 말한 뒤 백소령은 소초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범인 백소령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2시간 남짓 지나고 중대장이 본부에서 소초로 순찰을 왔을 때 남소위가 그 일을 보고하자 수상히 여기면서 군단에 전화를 해보니 백소령은 특전사 소속의 인물이라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특전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으며 진짜 백소령의 알리바이를 알아보니 해당 부대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 그날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남소위가 본 인상착의를 토대로 경찰들까지 나서서 주변 일대를 조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그 범인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범인을 잡지 못하자 백소령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는데 1. 북한 간첩.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66년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 이후로 북한 간첩을 1순위로 가장 의심했으나 간첩이라고 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 북한군의 평균 키는 160도 되지 않는 작은 키였으나 백소령의 키는 175가 넘었으며 북한 간첩이 고작 총기 하나만 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짜 간첩이었으면 20분 동안 소초장과 농담 따먹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날 소초장과 사병들은 매우 허술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허술했다면 차라리 소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소령은 경상도 말투를 썼으며 부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명의 이름과 도상사를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부대 상황을 아예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로 대화했다면 소초장이 바로 눈치를 챘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간첩의 목적은 대부분 모르는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이다. 백소령은 어느 정도 그 부대의 지형이나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이었다면 다시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2. 그 부대를 전역한 예비역. 만약 그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군복이랑 계급장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이미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는 40대였고 평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40대의 그 나이는 전역한 지 오래된 나이일 것이다. 만약 군대를 늦게 간 사람이었더라도 부대 사람들이나 범인을 색출하는 데에 있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3. 부대의 총기와 실탄 분실 은폐. 사실은 부대에서 총과 실탄을 분실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백소령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백소령이라는 인물도 거짓말이고 그 사건도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이며 민간 언론에 노출되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짓말까지 지어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소령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의 이름이었다. 도대체 백소령 행세를 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문점이 들었는데 1. 백소령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하는 군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부대 특전사에 소속된 현역 장교였다. 이름과 계급이 정확하게 일치했고 범인은 전혀 생뚱맞은 인물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대 사람이라도 범인은 어떻게 정확한 계급과 이름을 알았을까? 같은 군단일 뿐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 방문할 만한 상황 또한 없었다. 2. 총기 번호. 미필자도 물건에 제품 번호가 있다는 걸 알듯이 똑같은 총기라도 총기 번호가 제각각 다르다. K2 소총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으며 군인들은 자신의 총기 번호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다. 백소령이 탈취한 K2 소총의 총기 번호는 그 부대 사람들과 군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탈당한 그 총기가 발견되었다는 사례가 없었다. 백소령이 27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총기가 발견되었을 것이고 총기 고유 번호 때문에 들켰을 것인데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 범인도 총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너무나도 대범한 범인의 태도. 사실 요즘에도 계급 높은 사람이 나 대대장이야, 나 연대장이야 라고 소리치면 사병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소령은 사병뿐만 아니라 소초장까지 속였다. 당시 소초장의 계급은 소위였는데 소위가 말만 장교지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초에는 노련한 부소초장이 있다. 중사인 부소초장은 그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속이기가 쉽지가 않다. 백소령은 그 소초에 부소초장이 있거나 당직이면 어떻게 할지 걱정도 했을 법한데 너무 대범했다. 혹은 그날 부소초장이 당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백소령의 도주 경로. 소초를 빠져나온 뒤 백소령의 도주 동선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브리핑할 때 언급했던 살고지 조소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소초를 지나고 나서 빠져나왔으면 중간에 초소나 위병소 등을 거쳐 목격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마치 소초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이었다. 5. 특수부대의 비공식 침투 연습. 북파 공작원인 HID 같은 특수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연습하려고 군 부대를 침투한다는 루머가 있었다. 그래서 백소령이 특전사 소속의 현역 장교인 것으로 봐서 아군 군부대 침투 연습을 비공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특전사에서 아군 부대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침투하는 연습을 한다면 젊은 군인을 내보내서 연습했을 텐데 40대 인상차기의 군인은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K2 소총을 복제하기 위한 난파 간첩을 보냈다는 설이다. 진돗개를 발령하고 뉴스와 신문에도 도배되었던 51사단 백소령 총기 탈취 사건. 이 사건은 앞으로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머지않아 범인이 잡힐까? 범인인 백소령도 현재는 70대 할아버지가 되어버려 어렵진 않을까?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다.